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네, 리플이에요. 예, 리플 장중에 좋은 흐름으로 계속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를 또 시키고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을 할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또 링크도 두 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에 맞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시는 게 여러분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정보 말고도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이 코인 파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려요. 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물어봐 주시고 또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추세선 또 추세대 예 등등 뭐 이동평균선까지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 읽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 보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인제 지지와 저항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여러 데 체크를 해 보고 이거 누르면 돼요. 이 업비트를 켜시면 여기 있죠. 요거 요거를 누르면 돼요. 이거 눌러 가지고 선을 그어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딱 누르면요. 이게 뚝 뜨죠. 여기 선을 그어 보면 이제 선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저한테 체크해서 보내 주시면 그것도 제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죠. 그리고 그래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늘 수가 있습니다. 스킬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리플 좀 볼게요. 리플 오늘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628원 찍었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저가는 3,245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548원, 4% 정도 끌어올려 주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도 좋아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도 좋고 재차 여기를 다시 돌파 시도하다 못 돌파했죠. 못 돌파했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마무리가 되면 더 좋고 금상첨화죠. 근데 이렇게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마무리가 돼도 다음 금요일 이제 금요일장 시작할 때 9시죠. 9시에 리셋이 되고 시작을 할 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확률이 커요. 지금 이 부분도 좋은데 더 올라가지면 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보다 내려가면 좀 안 좋아요. 이보다 내려가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요 집중적으로 봐야죠. 집중 봐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는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 흐름은 좋죠. 어제 이 하락은 바로 이 FOMC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그랬어요.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안 가져가겠다." 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바람에 우리 시장 전체가 하방 압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지만 그런데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됩니까? 트럼프죠. 트럼프가 됩니다. 트럼프가 되고 트럼프는 자신이 스스로 그리고 아들 3 명이 있죠. 트럼프 아들 3 명도 지금 계속적으로 코인을 사다 모으고 있어요. 사다 모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죠. 이 사다 모으는 것은 그러면 그냥 살까? 아니죠. 얘네들도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들 3 명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가상자산 시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것을 또 가만히 놔두겠느냐? 잘 봐주겠죠. 잘 봐주겠죠. 뭐 아버지인데 뭐 이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인데 뭐 트럼프가 이 지금 백악관에도 크립토 차트를 만들잖아요. AI와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듭니다. 백악관 자체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트럼프인데 이 FOMC가 이렇게 얘기했다. "가상자산 안 가져간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오케이. 가져가지 말자."라고 할까?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트럼프가 이 FOMC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했죠. "이 금리 인하 결정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불만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도 불만이 있고. 곧 이제 메시지가 나오겠죠. 곧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미국 정국이고 이게 인제 1월 20 날부터는 모든 역사가 바뀔 겁니다.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는 많은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고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나면 우리 시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트럼프 아들 중에 차남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역사상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고 가상자산의 가장 뛰어난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게 이 트럼프 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죠. 그 정도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바이든 정부니까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데, 바이든 정부가 물러가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커질 거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임기가 4 년이죠. 미국은 4 년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재선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통령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대통령인데, 이 4년 동안 기반을 잘 다져 놓는다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기반을 잘 다져 놓는다면 우리 시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앞으로 4년 후에 이 시장은 완벽한 자리를 잘 잡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형태도 좋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호스킨이 얘기했어요. 호스킨이 에이다 창시자입니다. 에이다 창시자. 트럼프의 전략 준비 코인 이 계획에 XRP 그리고 헤데라가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문이 이런 거죠. 이 XRP 리플과 헤데라 코인을 트럼프 정부 준비금, 정부 자체 내에서 준비금 코인으로 활용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헤데라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가죠. 좋은 움직임이 가고 또 리플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 에이다를 창시한 호스킨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무슨 내용인가 좀 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부가 XRP와 헤다라를 국가 전략 암호화폐 준비금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주장이 이 카르다노의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에 의해서 부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다. 손으로 알려진 헤데라 지지자가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소문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광범위하게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X에 올린 글에서 이 션이 트럼프의 팀이 비트코인과 함께 XRP, 리플과 헤데라를 제한된 암호화폐 준비금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데 중요한 미국 상품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 션이라는 사람이. 또 션이 또 이 헤데라와 리플의 미국 선거 또 은행 시스템 디지털화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또 이게 에릭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서 그의 아버지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 화폐에 대한 세금을 없애려고 주장을 했다라고 나온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찰스 호키슨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당히 크고, 이 헤데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ETF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 리플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헤데라는 이 페이팔이라고 이 미국, 방금 까지 말한 연준에서 인정한 결제 시스템에 이 헤데라가 이용이 돼요. 지금도 미국 기관이죠. FOMC. 얘네들이 FED라고 그러죠. FED. 이 얘네들이 이 헤데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팔을 사용하고 있는 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 이게 소액 결제예요. 소액 결제. 큰 결제가 아니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죠. 국가 간의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헤데라는 이런 결제. 그러니까 이 리플과 헤데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가 밖에 없었던 게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전략적 준비금. 이 준비금으로 된다.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 누구죠? 이 호스킨이 정부 관계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이다 설립자입니다. 단 설립자일 뿐이고 이것을 부정한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근데 누가 말이 맞는지는 아직은 트럼프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의 아들도 얘기하죠. 미국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없애라고 하고, 아버지가. 그리고 이게 에릭 트럼프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전략 준비금으로 XRP, 리플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기다 아니다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좋고요. 이 호스킨이 기록을 이제 바로잡았다라고 좀 나오는데, 찰스 호스킨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비트코인만이 전략적인 준비금으로 간주될 것이고 분명히 했고요. 이게 잘못된 정보 유포를 비판하면서 그 이야기가 리플과 헤데라의 홍보하는 파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암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 션이 이렇게 올렸는데, 헤데라가 미국의 전략 준비금, 트럼프의 전략 준비금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이 호스키는 여기 댓글 단 거지. "이것은 아니다. 비트코인만 간다. 온리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뉴스가 정확한 뉴스가 나와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실해지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지켜보면 알아요, 이것은. 아마존 커뮤니티의 엇갈린 반응으로 대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호스킨이 거짓 정보를 폭로한 뭐 칭찬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카르다노가 배제됐다. 에이다가 배제된 것으로 인해서 배가 아파서 알트코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까지 한 겁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준비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아서헤이즈가 비트맥스 창립자죠. 아서헤이즈가 아직 미국 비트코인 준비금 실현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켜보시면 좋고, 이게 아사히지는 사회 프로그램 자금 지금 지원과 같은 정치적 우선순위가 그러한 계획에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죠.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 다 돼요. 트럼프는 다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면 된다는 거. 이것은 지금은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가 아직 안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제 모든 윤곽이 잡힐 거예요. 잡히게 된다면 1월 20일 날입니다. 1월 20일 날 이런 부분이 확실해진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확실하게 살아나고요. 여기에 이 말대로 리플과 이 헤데라가 전략 준비금으로 미국의 상품성을 알리는 것으로 이용이 된다면 이용이 된다면 당연히 리플, 지금 헤데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 가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리플 역시도 좋은 흐름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회죠.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제의 눌림이 완벽한 우리한테는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 전체가 눌렸다가 이제는 회복하는 단계예요. 어제 눌린 부분을 거의 회복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상승했다 말을 안 해요. 상승했다 말 안 하고 그냥 회복입니다. 회복했고 어제 그만큼 단가가 올라오고 나서 움직여야 이제는 완벽한 반등이죠. 지금은 회복 단계. 회복을 하고 나서 내일부터가 본격적인 게임. 바로 주말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토요일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는 확실한 뭐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요. 금리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마지막이에요. 이 결정이 끝났고 이제는 24년에는 이벤트가 없이 가요. 간다는 얘기는 코인 자체의 힘, 자체의 이슈, 자체의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갓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이 스테이블코인 지금 출시하고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인제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1 위가 어디죠? 이 테더죠. 테더 코인. 이 테더를 엎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리플을 방향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이번 주말에 움직임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이 RLUSD 어떤 코인인지 좀 볼게요. 이거 제가 이것도 뉴스가 나왔길래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걸 뽑아 왔습니다. 자, 리플랩스의 RLUSD 스테이블 코인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리플랩스 RLUSD 스테이블 코인은요, 무엇이냐? 바로 RLUSD는 XRP 암호화폐를 만든 조직인 바로 리플랩스에서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RLUSD가 리플랩스 USD 이것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이거 리플랩스의 USD를 줄여서 RLUSD고, 이 거래 및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미국 달러와 1대1 고정입니다. 1대1 고정이에요. 1달러, 1달러가 1 RLUSD예요. 이렇게 가치가 있고요. 1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1 RLUSD가. 그리고 1대1 이게 가져주는 상징성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RS 코인이 이런 지원을 유지가 되고, 이런 담보 자산은 미국의 달러, 예금 또는 현금 등가물, 바로 이게 현금 등가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국채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제공해요. 이 테더는 담보가 불확실성합니다. 이 테더 코인은. 그래서 지금 테더를 업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테더는 얘기가 많아요. 아직도 자본이 많이 들이죠, 테더 코인한테는. 1 위예요, 얘가. USDT 많이들 들어보셨죠? USDT. 이 테더가 1 위인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이 RLUSD가 출시가 되면서 얘네들은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 놨죠.
이 달러 예금 그리고 현금 등가물 바로 국채, 미국의 단기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미국의 준비금으로 리플이 리플과 헤데라가 이게 트럼프가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 이유. 테더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RLS 스테이블코인이 출시가 되니까 이제는 이게 스테이블코인 1 위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24년 12월 10일 RLC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요. 또 이게 이 승인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합니다. 이 뉴욕 금융 서비스국 얘네가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인데 얘네가 이 규제에 승인을 해줬다. 이 얘기가 상당히 이거에서 어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리플 원장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그만큼의 또 이더리움도 또 성장하겠죠. 이 RLS가 계속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더리움까지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는 업홀드나 문페이 뭐 아처스 여기에 있죠. 등등이 있어요. 비트소도 있고 이런 게 해서 공식으로 출시가 됐고 이것이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비트스탬프나 뭐 등등으로 많이 옮긴다 합니다. 이제 더욱더 확장을 하는 거죠. 아직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우리나라도 업비트 이런 식 아직은 없어요. 출시 계획은 아직 없지만 어 이제는 곧 점차적으로 넓혀갈 것이고 이런 넓혀감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리플 그리고 RLUSD는 더욱더 큰 성장력은 폭발력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이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스테이블코인이 이런 이 미국 담보로 간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당연히 움직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것은 어떻게 작용되냐면 다 그냥 제가 몇 개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쭉 읽어 보면 좋아요. 이런 것은. 지금 이 ILS는 개인과 기관 각각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 자본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주요 미국 달러 패킹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하게 작동되지만 이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또 리플 랩저의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가 있는 부분 또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기술과 개념의 본질적인 새로운 것이 없고요. 이제 USDT 또 USD 코인과 같은 기존 플레이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는 부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보 자체가 틀리는 부분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RLUSD다라는 것이고 또 밑에 내용을 또 보면요. 자, 이게 장점이라고 인제 장점이죠. 장점 RL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1 달러와 일관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이 암호화폐 사용자 결제 또 거래 계산하는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규제 승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NYDFS 얘네가 상당히 까다로운 데서 여기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신뢰감이 올라갔죠. 엄청난 신뢰감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부분 또 기관의 지불 초점 이 코인의 기관이 원활하고 또 빠르고 또 비용 효율적 글로벌 거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게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것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결제로. 국가 대 국가, 나라 대 나라 이거 특화되어 있고 리플은 두 가지가 있죠. 이 RLUSD가 있고 그리고 XRP가 있습니다. CBDC. CBDC가 있고 CBDC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두 가지를 발행해요. 이것은 이제 개인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화되어 있는 RLUSD는 나라 대 나라 이게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와 연관이 상당히 깊다. 이게 이게 깊을 수밖에 없죠. 미국 국채를 담보로도 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소문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그리고 다중 블록체인 지원, 또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XRP, 또 랩저, 이더리움 두 가지의 블록체인에서 실행이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 완전한 지원 준비금이 있는 거죠. 자금이 안전하고 또 모든 RLS는 분리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준비금으로 뒷받침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등가물 준비금 이것은 바로 국채입니다. 이것으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미국 달러랑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많이 얘기가 많이 길었죠. 이게 뭐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RLUSD 스테이블 코인 사용 사례 이런 것도 보시면 좋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볼게요. 이것까지도 게리겐슬러 얘기 또 해야 됩니다.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나왔고 RLUSD에 대한 큰 계획이 있고 이 리플은 이미 28년에 시가총액 $2조 넘어선 걸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8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또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ETF까지 있기 때문에 2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28 년까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출시 15년 만에 24년 11월 12일에 2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이것은 상당한 거예요. 15년 만에 비트코인이 시총이 2조가 넘어간죠. 11월 12일에 2조 달러가 됐던 게 비트코인인데 이 리플은 그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이 계획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세계 최고의 스테이블 코인 USDT 시가총액 어 1,380억 달러 이것을 이제는 이 테더를 넘었죠. 넘었습니다. 테더가 내려왔고 리플이 위로 올라갔어요. 3위. 테더가 4위. 이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얼마큼 올라갈지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도 상당히 즐거울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이 발행을 해요. 발행하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크고 앞으로 더 움직임도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오랜만에 게리 겐슬러 좀 한번 얘기할게요. 이 게리 겐슬러가 막바지 프로모션 지금 리플 사건과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1월 20일 내려가죠. 1월 20날 이제 해임합니다. 사임해요, 사임. 잘리진 않죠. 자기가 직접 내려간다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이 지금 이 집행 관련 이 핵심 인물 5명 고위 임원을 그대로 승진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승진을 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지금 이런 것에서 의문이 드는 거. 질문이 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고 밑에 내용을 보면요. 쉽게 말하면 똥장을 튀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게리 겐슬러가. 자, 이 전직 SEC 관료인 존 리드 스타크에 따르면요. 겐슬러 위원장 행동이 폴 애킨스 신임 의장이 취임하기 전에 SEC의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려는 시도라고 하고요. 이 백악관이 암호화폐 황제를 이제 암호화폐 황제가 뭐냐면 크립토 차르를 만들었죠. 이것을 만들었고 또 새로운 리더십 팀을 임명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5명 고위 임원들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인재 승진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서 그 새로운 의장이 겐슬러의 암호화폐 중심 정책을 되돌리려고 시도할 때 잠재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폴 애킨스가 오면서 이제 정책을 펴려고 할 때 이 5명이 뭐 이제 좀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요. 이런 부분이고 이 5명의 승진자 중에 4명이 SEC 암호화폐 집행 노력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암호화폐 회사를 단속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게 이 4명인데 이 4명이 그대로 승진이 된 겁니다. 이들의 성공으로 최고의 암호화폐 집행 변호사를 인정받았고요. 그러나 스타크는 겐슬러가 이 책략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인데 좀 어려운 혹시도 몰라요. 다 해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폴 애킨스 이 차기 SEC 지도부와 상당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뉴스들은 계속적으로 쏟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폴 애킨스가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도 궁금하고 이게 이제 1월 15일 날 SEC는 항소 통지서를 냅니다. 법원 항소 통지서를 내고 이것을 이제 법원이 기각시킬 확률이 커졌어요. 커졌고 이것은 그대로 취소가 될 확률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1월 15일 그리고 1월 20 날은 뭐 되더라도 1월 20날 폴레키스가 오고 이것을 취소할 가능성도 크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셔야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를 꼭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 어떻게 받냐면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를 어떻게 받으시냐. 상단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010-6531-7908번입니다. 6531-7908. 여기에다가 8번이에요. 제가 8코인이죠. 8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8번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한 번 한 번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드리고요. 말이 꼬이네요. 비중과 구간 정말 중요해요. 내가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합니다.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올인하느냐? 금액이 적으니까. 아니에요. 금액 적어도 나눠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죠. 지금도 좀 눌렸다 가요. 눌렸다 가죠. 이렇게.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100만 원도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 확보는 필요한 거죠. 현금 확보 필요해.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눌림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나의 단가도 낮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수익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비중은 정말 잘 나눠야 된다.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간이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 매도예요. 매수 매도. 어떤 매수? 저점 매수고요. 그리고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시죠. 타이밍 잡기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미리 잡고 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팔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팔고 이것을 알고 가면 충분히 우리는 안정적인 매매 그리고 자산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꼭 잡아드리니까 꼭 이 정보를 받으셔라 말씀 꼭 드립니다. 또 이 8번이 힘드신 분들은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가 지금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소 늦을 수가 있는데 이 링크로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으시면 됩니다. 꼭 받으시고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시면 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다 뭐다? 무료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많네요. 이 무료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대요. 저를 사칭하면서 정보를 줄 테니까 금전 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런 거에 속지 않는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영상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을 기원하고요.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